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질환 중에서요, 우리가 손 발톱에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손 발톱이 분리되는 질환이 있죠. 조갑박리증인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갑박리증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갑박리증은 조갑체와 조갑상, 즉 조갑 바탕이 되는 베드죠. 네일 베드가 분리, 박리가 되는 질환을 말하는 거죠. 이 네일의 구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갑상, 이 네일 베드와 조갑체, 이 공간에, 이 부분에서 공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수분 공급이 안 되어서 그 조갑상 부위에 피부가 각질이 되고 태선화가 되고 인설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잔잔한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박리, 분리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자라서 염증을 일으켜서 생겼다라기보다도 그 부위에 조갑체와 조갑상 부위에서의 수분 공급이 안 되어서 분리가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박리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의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조갑박리증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러한 균의 침입으로 조갑박리증이 생긴다.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은 대부분 다 그렇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우리가 면역세포와 싸우는 과정 속에 있어서 염증을 일으켰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자가 면역의 어떤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이외에도 조갑박리증은 이제 전신 질환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 임신, 매독, 포르피린증 등에 의해서 종종 이러한 환자분들한테서 조갑박리증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환들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왜 이러한 질환들이 조갑박리증에 영향을 주는지는 전혀 지금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물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때 반드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질환입니다. 자, 조갑박리증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피부 질환.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건선, 아토피, 습진 환자들. 특히 건선 질환은 우리가 건선 관절염도 잘 생기는데요. 이 건선 질환한테서 조갑의 병변이 참 잘 생깁니다. 습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생길 때는 조갑박리증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선 치료를 할 때 나는 조갑박리증이 전혀 없었는데, 조갑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조갑질환이 생기면 약물에 의해서 잘못 치료해서 조갑박리증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보면 열 에너지는 랜덤하게 전신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될 수 있다. 특히 손 발톱은 마찰이 많습니다. 물건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찰이 많은 곳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병이 있는 분들은 또 손 발톱에 병이 잘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물이나 화학 물질. 우리가 기존에 건선 환자분들, 또 습진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드시고 있는 약물에 의해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뭐 신지로이드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물에 의해서도 조갑박리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약물에 의한 부분도 많지만 그 질환 자체에서 질환 발생 그 자체가 조갑박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약물이든 질환이든 간에 다 생길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화학 물질입니다. 세제나 용제, 뭐 비누 세제가 닿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뭐 알코올이 손에 계속 닿는 경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닿는 경우는 염증을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러한 전혀 지금 설명드린 원인과 관계없이 생기는 경우가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조갑박리증을 일으키는 원인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저는 묶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하나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조갑박리증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죠. 그럼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항시 37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중추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내 몸속 온도와 내 바깥 환경 온도와의 이 관계를 잘 이용해서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갑박리증이 기존의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의 병들이 장마철이 되면 더 정상이 악화가 됩니다. 그때 조갑박리증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뭐 장마철 이 하나에 의해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왜 생기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기름진 음식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 심부온도가 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심부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조갑박리증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을 한 문금으로 이렇게 묶어본다라면 심부온도에 저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조갑박리증의 정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갑박리증은 대체적으로 손톱이나 발톱, 이 발톱이 하나의 조갑체죠. 이 조갑체가 조갑상에서 분리가 된다, 덜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나온다,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갑이 쉽게 부서지는 겁니다. 깨지고. 근데 조그만 충격이나 자극에 의해서 탁 부서져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갑박리증에서도 간혹 생기는 건데요. 조갑에 성장 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조갑 기질에 질병이 생길 경우에는 조갑의 성장이 안 됩니다. 네일 매트릭스라는 그 부분에서 충격이 간다거나 또 염증이 지속화될 때는 네일이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조갑의 색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의 색이 변하는 것을 서양의학에서는 뭐 균이 침입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이 들어가도 조갑의 색이 변하고 또 그쪽에서의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도 색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은 사진을 보면은요, 이 핑크빛 나는 부분과 하얀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울퉁불퉁 이 라인이 가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들 덜떠 있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게 조갑
박리증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쪽 오른쪽 사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갑 박리증이 있고 조갑근과 이 조갑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함몰이 돼 있죠. 왜 이렇게 함몰이 돼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손 끝으로 밀어내는 힘, 바로 이걸 유체 압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체 압력이 약해질 때는 이 조갑이 함몰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고요. 제가 종종 보는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즉 뉴질랜드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dermnet.ng.org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종종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오니코라이시스, 조갑 박리증의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한번 좀 보시면요,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핑크 포션입니다. 네일 바디의 핑크 포션입니다. 자, 여기는 조바늘이라는 하얀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핑크 부분인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침범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흰색 부분이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조갑 박리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여기에 이제 흰 부분에 있어서의 네일이 이제 착색이 돼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갑 박리증은 이 조갑 말단에서부터 계속 조갑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이 들뜬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 조갑 하 피부가 실은 알고 보면 좀 두터워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제 연구에 의하면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치게 됩니다. 모공이 다치게 되면은 이 조갑 하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피부는 가면 갈수록 건조해지죠. 그럼 건조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갈라지면 가로 세로 갈라지게 되고, 그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땅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돌돌돌 말리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직이 두터워지는 걸 태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갑 박리증은 조갑 태선증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조갑 하 피부가 상당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전형적인 조갑 박리증의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조바늘이 이 정도 있는데, 이 조바늘도 좀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조갑 박리증이 있는 분들은 이 피부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조갑근에서도 다 염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조갑근에서도 종종 염증이 생겨서 네일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조갑이 굉장히 이 경우도 수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이게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잘 갈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 이 조갑근이요, 이 큐티클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갑 박리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피부가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는 이 큐티클이 정상적인 형태가 될 수도 없다.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도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이렇게 조갑 끝으로 이렇게
밀어낸 힘이 강해질 때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제가 지금 연구에 의한 바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본의 이상인데요. 여기에서 덜떠 있는, 그리고 이 까만 부위가 바로 공간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갑체와 네일 바디, 조갑 상가에 공간이 생겨서 이 까만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죠? 이 조갑 파 피부, 네일 베드가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태선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전형적인 이 공간이 보이죠? 조갑 박리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조갑 박리증의 증상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조갑 박리증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갑 박리증은 이제 대체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우리가 진단을 내려보고 거기에 균이 있을 때는 항진균제를 쓰게 되고요. 또 염증이 있으면은 뭐 스테로이드 제제, 또 증상에 따른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죠. 세제라든지 물에 닿는 거, 또 장기적으로 이 태핑을 하는 거, 두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증 치료 외에는 없습니다. 약물들에 의해서 쉽게 치료가 되면은 저도 더 이상 강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임상에 있어서는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른 민간요법이다, 또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약물에 의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단지 균에 의한 감염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심부 온도의 저하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 심부 온도가 저하될 수 있는 요인들이 과연 뭔지,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고 또 기존에 있는 조갑박리증을 치료하는 또 약물을 쓰게 되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조갑박리증의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치중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개발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조갑박리증의 이론적인 부분, 왜 조갑박리증이 근본적으로 생겼을까? 또 이 하나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내 온도, 체온 조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 박리가 되는 것은요, 반드시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온도, 또 조직의 변형과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내 몸에 생리적, 병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떠한 단계별로 질병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갑박리증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되고요. 미용상으로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감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악수를 하다 보면 이 네일이 이쁘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이나 또 환자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발톱이. 그래서 아무쪼록 제 강좌를 듣고 나서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는 가질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